뉴스토마토에 언론에. 예, 뉴스토마토에 그 제보한 사람이요. 예. 그래서 한걸 경찰에 제출하는 걸로 제가 취재했습니다. 뭘 알고 계시는데. 한테 전화가 왔다. 그리고 본인이 뭐 전화를 했다. 이런 타이밍들이 좀 세 가지 그냥 하나는 우리 서정 변호사님이 확인해준 팩트. 나머지 두 분. 예, 그분을 경기도. 믿었고 허나 반대 세력이잖아요. 근데 그 제보자는 아니 단칼에 거절하는데 그 다음날 임원들 다 모여가 중요 인물이 다 모여가 금태 거기부터 간부들도 와서 금태수 사무실에서 종로구에 네. 회의했다고 김용남 의원이 이야기하잖아요. 예. 상당히 고민해봤는데 예. 누가 틀었냐 이렇게 반박해 보세요. 예. 기념식수를 하죠. 예. 중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68년 비슷 뭐 같은 방문 거 하죠. 예. 뭐 국회의장 누구 기념수 다 국회 가면 기념수에 팻말이 있죠. 이게 돌 같은 거 이렇게 묻죠, 같이. 예. 거기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3월 1일 심다 이런 게 있습니까? 엄청 안 가봐서. 아니 저는 확인해봤어요. 없어요? 있으면 그거 찍어 사진 찍어 내놓습니다. 그냥 대뜸 하나 여쭤볼게요. 퀴즈. 네. 퀴즈입니다, 그냥.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독대 제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을 것 같아요. 끝까지. 예. 그렇게까지 한단 말이에요? 예. 뭐 알고 있구나. 아니 안 받을 것 같아요. 절교 안 선언을 받나? 직접 들으셨나? 그래요? 내용을 그렇게- 독대해봤 적에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내용이 이제 그 뭐 2025년 의료개혁 백지화식이라 이거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김건희 여사 문제거든요. 이걸 어떻게 받아요? 김건희 여사 문제를 뭐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가짜뉴스로 공개감에게 맞서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뭐 사과를 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특검까지는 안 오더라도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게 뭐 독대해봤자 무슨 결과 나오겠습니까?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굳이 할 이유가 없죠.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저 소장님. 당분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그 지금 끝내는 뭐 받을 거다. 국민의힘 쪽 아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뭐 그 여기저기 토론에 나오는 이제 소위 친윤계로 불리는 분들이랑 물어봐도 그분들조차 당분간 좀 어려울고 냉각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좀 중론인 것 같더라고요. 당분간. 예. 우리 박채호 의원님은. 저도 안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두 아예 분 안 본다. 아니 안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지지율이 뭐 지금 이제 3% 올랐다라고 이제 서정호 변호사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바닥을 찍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때도 한동훈 대표를 거부했는데 앞으로 상황이 어떠하다고 한들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그리고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한동훈 대표는 그냥 자기 정치하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그래서 뭔가 만날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한동훈 대표 언제 쫓아내십니까? 쫓아내기를 할 수 있나요? 그거는 본인이 뭐 그만두면 할 수 없지만 표현이 그렇고. 본인이 그만두면 할 수 없지만 아, 그동안 쫓아냈잖아. 그거 다 이순석 대표는 자기가 나갔지 뭘 쫓아내요. 이 성매매는 그거 사실이 아닌가로 또 나왔잖아요. 했다 그랬는데 근데 사실이 뭐- 아닌 걸로 쫓아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분위기로 가면 제가 좀 말을 좀 표현을 좀 과하게 섞긴 했습니다. 이 분으로 가면 한 대표가 버틸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죠? 저는요. 여기에 상당한 함의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자기 정치가 아니고 자기 희생을 해야 돼요. 아, 희생해라. 예, 자기가 하나의 미래에 희생을 해야지 자기 정치를 하잖아요. 진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언론에 자기 정치 안 합니다. 그냥 대통령에 전해서 뭐 어떤 용건으로 기니 독재를 또 하고 싶습니다. 그럼 들어와라. 오케이. 그럼 비밀 들어가서 좀 이게 허심탄회 이야기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그때 언론에 알린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미리부터 순방 오자마자 합의도 안 된 걸 언론에 불쑥 어떻게든 누설댔잖아요. 본인이 했다 안 했다. 이런 그러고 나중에 누설되면 어떠냐고 그랬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계속 자기 정치를 한다라고 보는 용산의 그 시각이 결국 지금 대통령의 생각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구나. 진짜 지지율을 안 보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 약간 한 대표 고립 작전에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친윤계 의원들도 그동안 또 잠자코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한마디씩 하시잖아요. 아, 이제 시작된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안 받아주고 당내에서도 안 받아주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최후에는 그리고 그 여권 내에서 최악의 수단으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가지고 나중에는 딜을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김건희 여사가 국민 밉상이 됐는데 한동훈 대표는 윤건희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밉상이 된 것 같아요. 윤건이 본의 아니게 둘 이제. 다 저거예요? 밉상. 그래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가 숨 쉬는 것도 싫은 것 같아요. 숨 쉬는 것도 그래 그 정도가 아니면 독대가 설령 흘러나갔다 한들 그게 그렇게 뭐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밉상으로 찍혀가지고 이래도 밉상 저래도 밉상해가지고 완전히 약간 사감에 의한 정치 단계로 좀 가버린 것 같다. 명태균이가 1등, 근진 법사가 2등, 천공이 3등이었다. 응? 책 사러서 맞아요? 장성철 있잖아요. 아 그래서 클라우드 장이에요? 아. 예, 별명이요. 먹구름이 온다고. 근데 이 제보자가 명태균 의혹을 이제 머니투데이, 뉴스토마토에, 언론에. 예, 뉴스토마토에 제보한 사람이요. 예. 국민의힘의 공채 일기입니다. 아 그래요? 장성철이도 국민의힘의 공채 김무성 부장회장에 계속 있었죠. 아 당국 둘이가 출신이에요? 친구예요. 아, 친구라고? 예. 근데 제보자가요. 개혁신당의 영입인재 1호입니다. 그다음에 총선 때 개혁신당 갔어요? 왜 오. 개혁신당에 국민의힘에서 공천 떨어지고 개혁신당의 영입인재 1호로 김종인 위원장 영입했고 총선 때 전략기획 부총장으로 공천 실무를 했어요. 개혁신당에서 예. 지금 허나 비서실장이에요. 제보한 사람이. 찾아보면 금방 나오겠는데 누군지? 그 찾아보세요. 하여튼 그 제보했다는 사람이 그 A, B, C, D 할 때 D 뭐 있잖아요. 방송할 때 A, B, C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실명이 지금 이미 돌고 있어요. 인터넷에. 다 돌고 있는데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금방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뒤에 종합 취재를 해봤더니 이 D라 이 제보자나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의 그 비서관 있잖아요. 회계 뭐 돈 주고 이런 분들이 뉴스토마토에 줬는데 아무 결정적인 자료가 없대요. 없대요? 그 자료를 가질 수가 없잖아. 명태균 씨나 김영선 이분이 폭로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비서관이나 제보자 그분이 당직자가 뭘 알아봤자 얼마 알겠어요. 오케이 그 얘기 가기 전에 그러니까 예. 1등, 2등, 3등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제 말은 장성철이 그 제보자하고 친구니까 거기에 조금 듣고 계속 몇 주 전부터 뭐 먹구리 몇 주 저쪽 떠든 게 그 들은 같이 당뇨로 몇십 년도 같이 하거든 국민의힘에. 그래서 아무 빈껍데기래. 알겠습니다. 번외 질문 하나 그러면 네. 근진과 천공원 이렇게 서열이 나는. 김건희 여사가 누구에게 조언을 얻고 있느냐,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를 추적하다 보면 꼭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명태균 게이트다라고 명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지금 뉴스토마토가 일단 다 공개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2년 동안 뭐 그동안 있었던 녹취록이라던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명태균 씨가 단순히 김영선 전 의원과만 접촉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으로 연락했다라고 보여지는 뭐 주장도 있고 정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태균 씨가 약간 시한폭탄 같은 존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월급의 반을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의 월급을 반을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녹취가 나왔는데 그건 팩트인가요? 확인이 된 건가요? 팩트로 그거 밝혀진 수사하고 거죠. 있는 건가요 지금 검찰이 그거는 이제 검찰이 아니고 공수처에서 하고 있어요? 한번 조사를 검토해 보겠다고 국회 답변하고요. 아마 배당을 해가지고 이제 정치자금법 그건 공처가 할 문제고, 지금 명태균 씨가 이제 토마토 기자 3명을 편집국장까지 고소한 게 있죠. 예. 요거는 고발인 조사를 했어요. 예. 했는데 제가 취재해 보니 고발인이 명태균 씨예요? 예. 어. 그다음에 고소인인 이제 토마토 네. 3명인데 네. 거기에 아마 명태균 측에서는 자기가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텔레그램 했다는 거예요. 예. 김영선 의원이 김건희 여사하고 한 게 아니고 명태균 이분이 김건희 여사하고 한 거다. 이걸 아마 경찰에 낼 것 같아요. 왜? 그래야만 이게 토마토나 그 자료를 진실을 밝힐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게 있으면 명태균 씨가 내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옆에 꼽을 쳐놨겠지. 이제 김건희 여사가 내가 무슨 힘이냐. 오히려 나는 할 게 없다. 뭐 이런 개입 안 했다는 증거일 거예요. 이걸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가 한 걸 경찰에 제출하는 걸로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뭘 알고 계시는데. 예. 그러면 김영선 전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는 모르는 사이예요? 아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둘 사이에 텔레그램은 없는 걸로. 아는 사이죠. 예. 근데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이 있고. 근데 토마토는 마치 이게 김영선 의원하고 이게 뭐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에서 뭐 김해로 가라 어쩌고 저쩌고 공약 지원해 줄게 이 보도 있잖아요. 이게 명백한 허위라는 거죠.
근데 연락을 주고받은 건 팩트 아니에요? 김영선 누구랑? 의원과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건 저는 팩트라고 생각하는 게 뭐 이준석 대표가 이런 주장에 대해서 뭐 여사가 공천 개입을 했다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둘의 텔레그램을 봤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을 안 한단 말이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정도가 다르지만 연락한 그 내용을 본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명태균 씨가 어떤 그 공천 개입의 키로 불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걸 보면 어쨌든 여사한테 전화가 왔다. 그리고 본인이 뭐 전화를 했다. 이런 타이밍들이 좀 딱딱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국회에서 어느 정도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 김영선 씨의 보좌관으로도 일했고 명태균 씨랑 오랜 시간 같이 어떤 협업을 했던 일을 했던 그 인사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을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거짓말하면 처벌받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국회에서 이 김영선, 명태균의 측근이 폭로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 국면은 완전히 새롭게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서정욱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세 가지를 우리 합칠 수 있어요. 방금 말하신 거에 의하면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게 있다. 그리고 그걸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그 명태균 씨는 본인이 김영선 전 의원한테 내가 당신의 공천에 등등에 관여할 거다, 도와주겠다 등등을 했다는 게 알려진 거고, 세 번째는 김영선 씨는 월급의 딱 절반을 정말 1원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걸로 꼬박꼬박 명태균 씨한테 돈을 주고, 그래서 명태균 씨 쪽 사람을 아예 그냥 의원실에 회계처럼 앉혀놨다는 거거든요. 그냥 이게 삼각형을 딱 그리면 그 김영선 의원이 완전히 무슨 뭐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그 뭔가 믿으니까, 그리고 본인의 당선 및 공천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월급의 딱 절반을 1원도 빠지지 않고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의 허세에 그냥 할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거는 증거가 뭔가 있을 때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요 세 가지, 그냥 하나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확인해준 팩트, 나머지 두 가지를 세 개를 결합하면 그냥 김영선 의원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뭔가 공천에 개입한 걸로 생각할 만한 게 있으니까 월급의 절반을 받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 판단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개혁신당 영입 인사 1호로 가신 분은 왜 이걸 지금 폭로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제보를 한 거예요? 뭐 저는 이렇게 봐요. 그분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이 허나 비서실장이 했잖아요. 지금 그 대표잖아요. 허나. 예. 허나 대표가 당선될 때 이준석 대표가 옆에 사람 다 듣기도록 뭘 했냐. 조졌네. 저거 오래 못 가. 이렇게 그 발행을 당 대표 당선될 때 될 때 옆에 사람 다 듣기도록. 왜? 이준석 대표는 이기인을 밀은 거예요. 천하용인 할 때 이기인. 도의원 하신 분. 예, 그분을 경기도. 밀었고 허나 반대 세력이잖아. 근데 그 제보자는 허나 비서실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준석 대표 말을 허나 대표한테 보고하는 게 또 가로세로 연구소에 단독으로 취재돼 가지고 문자가 공개됐어요. 그때 이준석 대표가 조졌네. 허나 저거 오래 못 가. 제 말은 이번에 그 제보자가 제보함으로써 뭐 김건희 여사 공격하는 의도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김영선도 잡고 이준석도 잡잖아요. 지금 이게 입장이 곤란한 사람은 공천 거래는 김영선하고 이준석 대표입니다. 뭐 김영선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럼 이준석 대표가 타깃이다. 이준석 대표가요. 네. 단칼에 거절했다 했잖아. 근데 김용남 전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이 방송에 나와요. 예. 그분이 뭐라 했어요? 그 다음날 금태섭 사무실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다 모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딜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이걸 방송에서 회의했다는 얘기했어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방송에서 그럼 얘기했어요. 이게 단칼에 거절한 겁니까? 이준석 대표는 단칼에 거절했다 했잖아. 거절하고 그 뭐대요? 절 이름이 뭐예요? 칠불사. 칠불사. 아니 단칼에 거절하는데 그 다음날 임원들 다 모여가 중요 인물이 다 모여가 금태 사무실에서 왜 회의를 합니까? 비공개 회의를. 앞뒤가 맞아요? 회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단칼에 거절했으면. 그러면 그러면 칠불사에서 뭔가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칠부사에 그리고 천하람은 2박 3일 있었죠. 아 그렇게 있었어요? 네, 좀 더 오래 있었던 인사들. 왜 목사 아들인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템플스테이 그 바쁠 때 선대위원장은 그 뒤에 했지만 실제 천안이 바쁠 때죠. 왜 그 지금 한가하게 2박 3일 템플스테이 할 때입니까? 저는 상당하게 합의나 고민이 있었다. 거기서 거기부터 간부들도 와서 금태수 사무실에서 종로구에 회의했다고 김용남 의원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상당히 고민을 해봤는데 네. 누가 틀었냐? 김종인의 부인이 틀은 거예요. 에이? 김종인 위원장의 부인이 네. 당신 미쳐서 그럼 다 망해.
원래 정치권의 부인들 힘이 센 분 중에 하나가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소문을 받아합니다. 그 노사나 김종인 위원장이 강력 반대해서 이게 무산됐다고 저는 봅니다. 본인도 그렇게 그런데 부인이 얘기했잖아요. 반대했다고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기사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냥 보십시오. 저는 고민을 하다가 네. 천하람 그 의원들이 2박 3일 오래 있었고 그래가 이게 이거는 거래가 안 되겠다 한 거지 단칼에 그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그 바로 홍매화가 나오는 거죠. 그건 뭐예요? 홍매화 심은 뜻은 그 큼큼한 봉황을 보려고 이걸 심어야 배지를 단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약간의 무속적인 면도 있지만 뭐 주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 옛날 시조 중에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버렸더니 어쩌고 노잖아. 다 이게 옛날에 그런 나무들 잘 심으면요. 특히 달빛이 달빛이 비칠 때 심어야 돼. 낮에 효과 없대. 저 그 스님하고 칠보사 주지 스님하고 통화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 스님은 몰랐대. 자고 있을 때. 아마 이준석 대표나 명태균 이분이 아마 그 같이 심은 게 아닌가 저는 이래 봅니다. 반박해 보세요. 네. 기념식수를 하죠. 네. 기념식수에 누가 몇 월 며칠 심었다고 편말 안 세웁니까? 박정희 대통령 나중에 68년 하죠, 나중에. 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68년 비석 뭐 같은 거 방문 하죠. 네. 뭐 국회의장 누구 기념수 다 국회 가면 기념수에 팻말이 있죠. 예, 돌 같은 거 이렇게 묻죠, 같이. 예. 거기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3월 1일 심다 이런 게 있습니까? 물주 안 가봤어요. 아니 저는 확인해 봤어요. 없어요? 있으면 그거 사진 찍어 내놓으면 되잖아요. 기념식수를 몰래 누가 심은지도 모르게 네. 새벽에 4시에 이 말이 됩니까? 그럼 그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줬다. 그렇게 해라. 바로 저는 명태균 씨로 보는 거죠. 거기 꼼짝 못하니까. 지금 이게 흥미진진한데. 흥미가 뭐 진진할 게 별로 없다고 보는 관심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저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사 변호사님 말하는 거는 이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 여부의 문제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준석 그 의원이랑 뭐 천하람 씨가 새벽 4시에 그걸 하고 말고는 그런 사실이든 아니든가 무관하게 뭐 주술에 관심이 있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는 공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랬거나 말거나 그냥 어떤 사적인 사담이나 뭐 뒷담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국민들의 삶이나 실정법 위반 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사안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그러면 홍매화를 심었든 말든 새벽 4시에 심었든 뭐 새벽 2시에 심었든 아무 관계없는 문제다 그거는. 근데 일단 이준석 의원과 이제 개혁신당 분들이 좀 해결해야 되는 의혹의 불씨는 전 남아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약간 말이 조금씩은 틀리거든요. 뭐 결과적으로는 거절했다라는 얘기는 다 같이 하시지만 그 거절의 과정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예 처음부터 애초부터 안 된다 했다. 아니면 3번까지는 갈 뻔했다가 3번까지는 준다는 얘기가 있었다가 막판에 무산됐다. 이건 사실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김웅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 그런 얘기가 있어 오갔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쉴드 불가의 의혹의 한 꼭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확하게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 개혁신당보다도 저는 김건희 여사에 좀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지금 용산에서 해명이 저는 반쪽짜리 해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천은 당에서 한 거고 어차피 결과적으로 김영선 전 의원이 컷오프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빠져있는 두 가지는 김영선 의원과 김건희 여사가 둘이 그럼 연락을 주고받은 건 팩트냐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지 않았고 용산은 두 번째로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에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공천 개입을 시도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거죠. 공천 개입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결과론적인 해석을 가지고 되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채팅창은 서정욱 변호사님이 다 점령했어요.